후보님들과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리를 함께 하신 국회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리를 함께 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는 30년 만에 조성된 개헌 동력의 불씨를 살려내어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개헌특위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지난해 말에 개헌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이번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주요 개헌 쟁점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대선 전 개헌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대선 이후에야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의 의지와 협력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대통령 후보들께서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오늘 후보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도 참고하여 국가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개헌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5분을 모두 초청하였습니다마는 2분이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하였습니다마는 2분이 다만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홍준표 후보께서는 개헌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님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바쁜 대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님,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무거운 소임을 부여받은 세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시대적 소명을 꼭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국회의장 취임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제가 개헌 논의를 제기한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불합리성과 폐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또 87년 헌법은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 정신을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을 내걸고 12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또 개헌 추진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53분의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4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개헌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논란만 증폭시키는 데 그치고 말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자 분권형 개헌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향점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당면한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간 정경유착, 핵심 권력 주변에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한 시스템을 청산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삼권 분립 취지에 맞게 분산함으로써 낡은 체제를 바로잡고 깨끗한 정치와 안정된 경제로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도 개헌을 정치권의 정략적 수단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특정한 정치 세력이 헤게모니를 잡는 수단으로 개헌 논의가 추진된다면 순수성은 의심받고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 분권과 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헌이 되도록 한층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를 담고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필 때 당위성 확보는 물론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개헌은 꼭 필요하며 20대 국회가 적기입니다.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개헌 논의가 추진되려면 국회와 차기 대통령 간 이해와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 주인공들은 누구의 도약이든 우리 모두의 도약이다며 흑백 갈등을 넘어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합니다. 여야를 떠나 저와 여러분이 국민 열망에 부응한다면 새로운 헌법은 우리 모두가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헌이라는 명령을 받드는 일에 후보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의 소장으로서 개헌에 관해 좋은 말씀 해주신 정세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헌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 후보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들의 발언은 15분 내외로 해주시고 후보님들의 발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은 이번에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후보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국회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은기, 김형호, 김선옥 자문위원장님과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역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헌에 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 이어 최근에도 개헌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제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를 이야기하고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면서 충실한 개헌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뜻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개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개헌의 순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또 국민과 국민이 맺은 최고 수준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중심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며 국민이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 주권의 확고한 원칙 속에서 철저히 국민의 참여와 토론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분권과 협치의 개헌을 해야 합니다. 1987년 개헌은 삼권 분립의 헌정체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정과 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절대 정치인과 각 정당의 이해 타산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1987년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역사를 존중하되 보다 항구적인 정치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하는 국민 주권 시대를 향한 개헌의 5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헌법 전문에 부모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합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는 현행 헌법에 더해져야 합니다. 마침 내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추가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은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독재 군의주의 시절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과감히 개폐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국민의 삶은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전부 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그 표현을 바꾸어 외국인도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호칭의 편견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신체 장애자는 마땅히 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는 여성이어야 하며 근로자도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인권과 기본권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생명권, 안정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권리와 정보 기본권을 신설해야 합니다.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군의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기본권 규정들도 개편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국민 발언권, 국민 투표권, 국민 소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인정하되 언론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재벌 비리의 단절을 위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재고해야 합니다. 셋째,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길입니다. 독점적 정당 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생 치안 역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이 선언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합니다.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상권 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와 사법부와 균형이 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을 최소화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장관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정부 제출의 예산안 총액 내에서 국회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검찰을 비롯 국정원,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고 권력기관 인사에서부터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법관 인사권을 개혁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게 집중되어 있는 헌법재판 인사권의 선발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 이제 국민들께서는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원하고 계십니다. 개헌은 다음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합리적인 개헌 일정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개헌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공약하고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국회의 논의도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면 제가 공약한 개헌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입니다.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완성됩니다.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시행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주기에 관해서는 두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개헌에 관한 저의 견해를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일찍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드려온 만큼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헌법 개정부터 국민 주권의 헌법 원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개헌 추진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 저 문재인이 앞장서고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개헌특위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기,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동의해 주셨고
많은 대선 후보들께서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작성할 개헌 TF를 설치 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안할 개헌 의견을 완성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존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채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다당제는 시대적인 정신과 흐름이라고 봅니다. 분권이라는 그 흐름에도 맞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 양당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안 분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든지, 그리고 국민 복지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라든지, 그리고 또 IT 정보사회 즈음해서 정보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의 실현도 저는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이 헌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그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권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왕적인 그 대통령제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 그리고 이제 둘을 어느 정도 배합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 포함해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당제가 정립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협치에 대한, 그리고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문화가 축적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내각제 이외에 나머지 두 가지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곳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서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축소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부분, 장관급 이상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 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 통제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부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장 임기 연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 분권 강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정부로 명시하는 부분, 그리고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국민 투표 범위 확대하는 부분, 국민 발안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 모두 다 저는 이번 개헌 사항에 반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님, 또 자문위원회 김현기, 김용호, 김선욱 자문위원님, 그리고 특위위원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 마련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 또 시기 이전에 저는 이번 개헌이 갖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헌은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들의 뜻을 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아 안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담는 그런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요구를 담는 또 촛불 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개헌의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시민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유권 정치권은 물론이고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재헌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하는 이익균점권을 명시했습니다. 이거는 5.16 군사 쿠데타 시기까지 있었던 조항입니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가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또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차별이 심한 나라, 이런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헌법에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즉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같은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 없는 대한민국에 이제 노동이 시민권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헌법상의 용어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라든지 또 국가의 고용 안정의 의무라든지 또 고용 형태별 차별 금지라든지 여성의 노동보호, 노동삼권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 이런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이번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서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또 차별 금지 사유의 확대, 또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 기본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환경과 건강권 신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헌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건 다당제에 부합하는 그런 개헌, 그 권력구조는 내각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다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가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권력구조 개헌의 필수적 전제는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 논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회가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 개헌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16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만 작동되는 민주주의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제도만 가지고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의 다양한 제도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 소환제, 개헌안 법률안을 국민들도 발의하고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또 주요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 국민투표 회부권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국민투표제와 같은 직접민주제 요소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국가 권력의 범위 내에서 재분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중앙 집권화된 우리의 국가 시스템을 이제 지방분권 국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과도하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수평적 관계임이 분명히 적시돼야 될 겁니다. 입법권은 의회와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점하는 것임을 명시해서 자치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또 국가의 지방 재정 격차 의무 해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 대표용 상원 도입 등 양원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상원이 귀족원, 지역 또는 직능 대표성, 입법 과정의 신중성과 상호 견제의 측면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방 분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양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개헌의 핵심 과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그러니까 시민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또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도모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낮은 권력을 지향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 중심제로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만 사전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개혁돼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저와 정의당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 또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할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 특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전제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추가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을 헌법에 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장 인사에 관한 임명권을 헌법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사법행정의 민주화와 분권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독립성,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폐지하고 법원 인사의 민주화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법원 인사의 민주화, 헌법 과정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마땅히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해야 합니다. 개헌특위가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들 많이 모시고 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는 것은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조부터 국회가 논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새 헌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권력구조가 정부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나 또는 내각의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 집정부제 같은 그런 권력 구조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2020년에 임기 단축을 통해서 헌법을 발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선거 시기 어떤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시 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 중론을 모아서 결정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우리 주권자인 시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사회경제권이 대폭 확대되고 또 대의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주권자가 채울 수 있도록 참정권이 확대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그런 개헌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헌법 개정 특위에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개헌 논의 과정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상정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을 하지 않으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께서 입장을 전해 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 개헌특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두 페이지로 이렇게 전해왔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문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배포가 될 줄 압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개헌 소위 쟁점에 대해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또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대통령 후보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